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여러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첫 재판은 이재명 자신이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사건으로 수사받다가 극단 선택을 한 고 김문기 성남도계공 개발 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사람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수차례 대면 보고를 받았다거나 해외 출장 시 골프를 같이 쳤다거나 등의 정황 증거들이 드러났고 이 정도 관계인데도 알지 못했다고 잡았다는 이재명의 태도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고 김문기 처장의 아들도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모른다고 할 수 있냐며 울분을 토해낸 바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재명의 모른다는 해명은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때마다 그 해명과 다른 정황이 드러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쌍방울권을 들 수가 있는데 쌍방울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은 쌍방울과 인연은 내복 하나 사입은 것밖에 없다고 했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하지만 해외로 도피했던 김 전 회장이 국내로 압송되자 누군가 술 먹다가 김 전 회장 전화를 바꿔줬다고 하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재명은 말을 바꿨습니다. 자, 뭔가 빠져나갈 여지를 만드는 그런 발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미 알려졌다시피 이재명은 경기지사 선거 토론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 발언을 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지난 대선에 출마할 수가 있었습니다. TV 토론에선 소극적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황당한 대법원 판결 때문이었지만 어쨌든 또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것은 좀 눈여겨볼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회가 거짓말에 관대하고 때문에 정치인의 거짓말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이재명은 너무 많은 사건에서 너무 많은 거짓말 의혹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재명과 관련한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것도 정말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따라서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이재명의 말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재판은 단순한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이재명이 김문기 처장을 모를 수가 없는 정황 증거가 또 나와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 이런 걸 두고 빼도 박도 못하는 빼박 증거라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간 알려진 바에 따르면 즉 이재명이 김문기 처장을 알 수밖에 없었던 증거로는 해외 출장 당시 골프를 같이 쳤고 카트도 같이 탔다는 점, 고 김문기 처장의 휴대전화에 발신인이 이재명으로 되어 있는 문자 메시지 기록이 발견됐다는 점, 또 김 전 처장이 이재명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던 사실, 이 밖에도 김 전 처장 휴대전화 주요 일정에 이재명의 생일도 저장돼 있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이재명 스스로 시장 재직 시절 최대치적으로 언급한 대장동과 일공단 사업 주무 담당 부서장으로 김문기 씨가 수해 대면 보고를 했고 보좌했다는 점도 있고요. 공로를 인정받아 이재명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이재명이 김문기 처장을 알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뒷받침하기 충분한데요. 여기에 더해 결정적 정황 증거가 또 나온 것입니다. 결정적 정황 증거임과 동시에 결정적 증언이라고 해도 무방할 듯한데요. 고 김문기 처장이 이재명의 전화를 직접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이 나온 것입니다. 김 전 처장과 함께 성남 도계공에서 일했던 A씨는 월간조선 최우석 기자에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7년 일공단 부지를 공원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할 당시 김 전 처장이 나에게 시장께서 여러 번 전화를 걸어 대장동 사업 이익금 5,503억 원에 대해 물어 자세히 설명해 들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었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자, 그러자 기자가 A씨에게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전 실장 등 대리인을 통해 김 전 실장에게 연락한 것 아니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김 전 처장이 분명히 이 대표가 직접 전화를 주셨다고 말했다 이렇게 재차 답했습니다.
A씨는 이어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에게 대장동 사업 이익금에 관해 물었던 것은 일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를 대장동 개발 이익금에서 사용하려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가 공원 조성 사업을 직접 발표할 당시 우리 성남도계공과 성남시 관계자들 그리고 기자 등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에 김 전 처장이 나에게 이 대표 전화 발언을 한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씨가 특정한 날짜는 2017년 3월 7일인데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은 중원구 여수동 시청사 한누리실에서 옛 제1공단 공원 조성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종합하자면 이재명은 2017년 3월 7일 옛 제1공단 공원 조성사업 계획을 발표하기 직전에 김 전 처장에게 직접 여러 번 전화를 걸어 공원 사업비로 쓰기로 한 대장동 개발 이익금에 대해 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증언을 한 A씨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김 전 처장을 지근거리에서 지원한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A씨의 이런 새로운 증언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이재명의 주장과 전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몰랐다더라도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더군다나 모르는 사람과 여러 차례 통화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이죠. 더군다나 당시 이재명과 김문기 처장의 통화는 매우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성남시와 성남도계공과 소통하는 통로에 정진상 실장이 존재했기 때문인데요. 검찰 조사에서 성남도계공 팀장으로 일했던 B씨의 진술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남도계공의 성남시청 보고는 통상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B씨는 먼저 인편이나 이메일로 정진상 실장에게 보고서를 내면, 간단한 경우에는 그냥 정진상 사무실에 보고서만 보내고 끝내는 경우가 있고, 정진상이 서류를 보고 자신에게 설명하라고 하면 정진상에게까지만 설명을 하게 된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항이어서 정진상 실장이 직접 시장에게 대면 보고를 하라고 하면 시장에게 가서 대면 보고를 했다. 성남시청 2층 시장실 앞쪽에 정진상 정책실장 사무실이 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대장동을 비롯한 성남시의 사업 대부분을 정진상 실장을 통해 추진해왔던 이재명이 이례적으로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한 사람을 기억하지 못할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죠.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재명의 주장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시장이 시청도 아닌 시청사나 공사의 직원까지 알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A씨의 증언처럼 이재명이 직접 김 전 처장에게 전화한 게 사실이라면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시장이 시청사나 공사 직원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면 이는 전화를 한 이재명과 전화를 받은 김문기 처장 양쪽 모두에게 특별한 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김문기 처장에게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전화를 받았다라는 말을 듣는 A씨는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아는 대로 전부 증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씨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재명의 유죄를 입증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